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스 원선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폭스바겐 ID.4입니다. 드디어 폭스바겐의 전기차, 본격 전기차가 이제 국내 시장에 출시가 됐는데요.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ID라는 이름으로 이제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죠. 가장 첫 모델은 ID.3였습니다. 해치백 스타일의 ID.3 전기차가 이제 유럽 시장에 출시가 됐고요. ID.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을 목적으로 해서 출시된 차량입니다. 약간 크로스오버 스타일 또는 이제 SUV 스타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굉장히 좀 정보가 낮은 편이고요. 오히려 주행을 해보면은 SUV라는 느낌보다는 크로스오버나 뭐 해치백다운 이러한 주행 질감을 좀 보여주는 차량이 ID.4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스바겐이 ID.4를 이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데에는 이러한 스타일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더 넓은 ID.3보다는 훨씬 더 넓은 실내 공간, 그리고 더 긴 주행 거리를 추가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ID.4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차량으로 좀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ID.4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죠. 국내 시장에 들어온 모델은 이제 204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후륜구동 기반의 이 전기차 모델이 먼저 들어왔고요. 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출력의 주행거리가 짧은 모델들도 판매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국내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주행거리 400km를 좀 추가하고 있다 보니까 ID.4도 조금 주행거리가 긴 모델이 좀 들어오게 됐죠. 배터리 용량은 82kWh의 배터리 용량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용량은 이제 77kWh 정도입니다. 주행거리가 이제 400km를 조금 더 넘는 인증을 받고 이제 판매되고 있고요. 차량의 가격은 다행스럽게도 주행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받는 5,400만원대의 가격으로 이제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한번 디자인부터 볼까요? 이 차량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폭스바겐 브랜드가 ID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좀 매끈한 곡선이 강조된 형태의 전기차들을 계속 좀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각 모델들마다 굉장히 좀 디자인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아이오닉 5가 각진 형태, 아이오닉 6가 유선형의 형태, 앞으로 출시될 뭐 SUV 모델도 좀 다른 디자인이 선보여질 것 같은데, ID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뭐 Q4 이트론 같은 경우, 아우디의 이트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연기관 차량을 보는 듯한 디자인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자,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일단 헤드램프는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 앞차의 눈부심, 그다음에 시야 같은 것도 충분히 잘 확보하고 있고요. 별도의 라디에이터 그릴 없이 이제 매끈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공기 흡입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측면에는 이제 타이어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됩니다. 전기차로서는 조금 큰 크기죠. 뭐 차량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20인치 타이어가 차량의 외관에도 좀 적당해 보이는데요. 특징이라면 앞쪽과 뒤쪽 타이어의 넓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뒤쪽이 조금 더 넓은 편평비를 가지고 있는 타이어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이 뒤쪽의 구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크기의 타이어가 탑재가 된 것 같습니다. 20인치인 거는 동일합니다. 차량의 측면에는 이제 프로라는 로고가 덧대어져 있는데요. 주행거리가 긴 모델이라는 표시이고요.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좀 크죠. 하지만 이 CD치, 그러니까 공기 저항 계수가 굉장히 낮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ID.4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주행을 해보면 풍절음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풍절음이 많이 발생하는 이 A필러 주변, 뭐 사이드미러 쪽에서도 바람 소리를 특별히 들을 수가 없었고요. 도어는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도어가 마련이 됩니다. 안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게 되고요. 충전구는 차량의 이 오른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열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 급속 충전 지원을 하고 있죠. 옆쪽에 이제 전비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복합 전비가 4.7이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05km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하면은 이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 한 430km도 충분히 나올 만한 이 전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차량의 후면을 보게 되면은 ID.4의 이제 로고가 보여지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신차 발표 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로고를, 이 점을 살짝 지워도 좀 더 깔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폭스바겐의 이제 2D 형태의 이런 로고도 적용되어 있고요. 리어 램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넥티드 형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과는 다르게 조금 픽셀 형태처럼 보이는 이러한 디자인도 리어 램프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 아래쪽에 범퍼도 플라스틱 모델이 굉장히 좀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는 리어 범퍼 디자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뒤쪽에
엉덩이가 좀 한껏 올라와 있는 듯한 그런 인상도 받게 되죠. 전체적인 차량의 디자인은 이제 곡선을 강조한 형태의 이러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용성을 강조한 굉장히 휠베이스가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폭스바겐 브랜드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MEB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의 포지션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어디에 내놔도 모든 소비자들이 좀 만족할 수 있는 실내 공간, 그 다음에 충분한 주행 가능 거리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차량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ID4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대표적인 전기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ID3가 공개가 됐을 때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골프를 대체하는 전기차 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지만 ID4가 출시된 지금 조금 따져보자면 이 ID4야말로 폭스바겐의 골프를 대체할 폭스바겐 브랜드의 대표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차량의 이제 실내 공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지금처럼 이제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요. 이렇게 차량의 안쪽에 도어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차량의 도어가 열리게 됩니다. 안쪽에 이제 버튼을 딸깍하고 열어야 되는데요. 뭐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처럼 이렇게 당겨서 여는 형태는 아닙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같은 플랫폼을 사용한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실내가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ID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돈된 형태의 이런 좀 디지털화된 실내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실내 특징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도어에 보면은 이 글라스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들이 있죠. 하지만 버튼이 두 개입니다. 이쪽 앞에 쪽에 있는 리어라는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불이 들어오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글라스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열고 닫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버튼을 보통 이제 4개 만들어 놓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2개로 좀 간소하면서 조금 더 공간도 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도 사용해 보시면 괜히 뒤쪽에 이제 버튼만 있어 봐야 실수로 뒤쪽 창문 여는 경우만 좀 많아지겠죠. 실제로 운전자가 이렇게 뒤쪽 창문을 여는 경우도 많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보면은 동영상 재생 버튼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이런 아이콘들도 굉장히 독특한 이 전기차만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 패드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고무 패드가 덧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야외 활동할 때도 뭐 신발이 좀 더러워진 상황에서도 차량 하부가 좀 오염되는 일도 굉장히 좀 적을 것 같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 에르고모션 시트가 적용이 되면서 이 안마 기능이 더해져 있습니다. 지금 누르게 되면은 안마 기능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별다른 이렇게 설정 같은 경우는 이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일단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안마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시트도 다양한 각도로 이제 허리 지지해 주는 부분까지 다 조절할 수가 있고요. 허벅지 앞쪽도 당겨서 이렇게 확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 아쉽게도 뭐 통풍 시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만, 제가 시승차를 받아서 좀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시트의 부드러운 착자감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소프트한 재질로 안쪽에는 마이크로파이버 소재, 이 측면에는 가죽 소재가 너무 덧대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ID 로고도 덧대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몸을 아주 잘 부드럽게 받쳐주고 굉장히 푹신한 이 착자감을 만들어주는 편안한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는 별도의 팔걸이도 조수석과 운전석 모두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팔에 좀 편안히 두고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실내 앉아보죠. 자, 지금은 이제 전원이 모두 다 꺼진 상태인데요. 이제 시트에 앉기만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원이 모두 다 들어오게 됩니다. 별도의 시동 버튼이 켜지 않아도 되는 거죠. 키만 가지고 있으면, 앉기만 하면 봐도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형태입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D컷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좀 휠의 크기도 큰 편이라 또 운전하기도 편한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각각 좌우에는 하나의 패널로 된 이제 터치 버튼들이 좌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기능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메뉴 버튼들 이미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은 크기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브레이크 페달을 한번 가볍게 밟아주면은 이제 차량의 구동을 시작한 준비를 끝내게 됩니다. 이제 계기판의 정보 같은 것도 내용이 바뀌게 되죠. 왼쪽에는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버튼들, 그 다음에 배터리 주행 가능 거리와 용량들, 속도, 정말 필요한 정보만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왼쪽에 있는 이 버튼,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앞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냐 아니면은
이 속도를 제한해서 주행하는 두 가지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렸던 ACC 기능을 조금 더 이제 크게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화면의 크기가 살짝 조절이 됩니다. 뭐 크게 이렇게 변화되지는. 그리고 구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 모드와 B 모드 그리고 NR 이런 식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D 모드와 B 모드 보통 이제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일반적인 주행 모드와 회생 제동을 좀 더 높이는 이제 B 모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확실히 이제 국산 제조사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행을 하면서 그 특징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주행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차된 상태에서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차량의 앞쪽에 지금 이 조명 보이시나요?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운전자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앞차와의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는 경우에 이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빨간 등이 켜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 앞쪽에 있는 조명들을 통해서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경고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같은 경우에 계기판과 다르게 굉장히 큰 크기로 되어 있죠. 뭐 메뉴 같은 경우에도 좀 간단한 형태입니다. 많은 이제 기능들을 이렇게 터치 기능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좀 녹여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차량이 굉장히 기능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꼼꼼히 보시면 그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자, 전기차와 관련된 특징적인 기능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충전과 관련된 지금 주행 가능 거리 96% 충전 상태에서 386km 주행이 가능하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뭐 주변에 충전소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차량과 관련된 정보로 가보면 뭐 컴포트 라이트라든지 주행 전조등 이러한 기능들의 옵션 사양들도 꼼꼼히 볼 수가 있고요. 차량의 상태, 뭐 타이어 압력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비 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한 340km 정도를 주행을 한 차량인데 전비가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완충한 이후로는 전비가 지금 6.5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29km 정도 주행을 제가 했네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색상을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ID4라는 이 차량의 성격과 맞게 굉장히 좀 화려한 컬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각각의 컬러들도 아주 다양한 컬러로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투톤 컬러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행 보조 시스템과 관련된 설정들이 있는데요. IQ 드라이브라는 이름이 있죠.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IQ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고 뭐 차량의 측면에 접근하는 사각지대에 접근하는 차량들도 모두 다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주행 보조 시스템, 주행 안전 시스템들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이제 열선 시트만 3단계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공조장 아래쪽에 보면 이제 공조장치 버튼, 터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스마트 공조, 클래식 공조, 에어케어라고 있는데요. 스마트 공조가 전기차 ID4에서만 보는 좀 독특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발 보온 기능, 뭐 손 보온 기능, 발 냉방 이런 식으로 부분별로 이제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좀 적용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공조장치라면은 뭐 아래쪽으로 풍향이 돼 있거나 아니면 운전자에게 풍향을 조절하는 이러한 아이콘들이 좀 특징일 텐데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이 공조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공조장치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센터 콘솔에는 이 컵홀더가 있는데요. 컵홀더가 이렇게 탈착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앞쪽에는 카드 홀더도 두 개가 마련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 되겠고요.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MEB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이 실내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죠. 스마트폰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별도로 분리되는 형태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C타입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더 아래쪽의 공간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500L짜리 물병도 들어갈 만한 크기 있고요. 글로브박스 안쪽도 뭐 그렇게 글로브박스 안쪽은 사실 크지가 않네요.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서랍 형태로 굉장히 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글로브박스는 작긴 하지만 뭐 곳곳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그냥 천을 그냥 덧대어 놨네요. 이런 부분까지 조금 활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썬루프가 마련되어 있고요. 슬라이딩을 통해서 이렇게 루프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2열 뒤쪽까지 아주 넓게 열리는 파노라믹 썬루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2열까지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MEB 플랫폼 덕분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이런 바로 이 뒷좌석 공간이 되겠죠. 정말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의 길이가 4.5m 정도 되는 차량이긴 하지만 이 뒷좌석 공간만으로 보면은 뭐 대형 SUV와 맞먹을 정도의 공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앉아보면은요, 지금 앞쪽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뭐 앞쪽에 무릎 공간이 주먹이 3개나 들어갑니다. 차량 B필러 쪽에는 이제 옷걸이도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낮은 위치에 이제 송풍구가 위치해 있네요. 아마 여름철에는 이쪽에서 이제 바람이 아래서 올라오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여기 터치패드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뒤쪽에도 역시 고무 패드로 된 패드가 발판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사실 1열도 마찬가지긴 했지만 2열 같은 경우에도 벨트라인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1열 시트 같은 경우는 시트 위치가 굉장히 낮은 위치까지 조절이 되면서 운전자가 이렇게 감싸지는 듯한 시트 포지션을 좀 만들어냈는데요. 2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사실 잘 이렇게 영상에서는 표가 안 나겠지만 2열 시트가 상당히 좀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듯한 이러한 위치로 2열 시트는 올라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벨트라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인상을 받았는데 2열에서는 뭐 벨트라인 높이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어깨 아래쪽까지 오는 그런 벨트라인 위치까지 있기 때문에 2열에서의 좀 개방감이 이 파노라믹 썬루프와 합쳐지면서 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170인 저한테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역시 뭐 같은 마이크로 파이버가 더해진 시트, 굉장히 푹신한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컵홀더와 스키스루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칸막이가 있어서 뭐 짐이 앞으로 쏟아질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열 시트는 따로 각도를 조절하는 리클라인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6대4로 폴딩이 되는 시트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을 활용하는 데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네요.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식 게이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적재 공간은 540리터를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6대4로 폴딩이 되는 2열 시트를 모두 다 접게 되면은 1570리터를 살짝 넘는 수치까지 이제 적재 공간을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동급 모델 가운데 이 정도 적재 공간이면 굉장히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재 공간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더 깊숙한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러기지 네트도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고리에 걸어서 사용하게 되면은 짐이 이제 움직이는 일도 없이 잘 고정을 할 수가 있겠죠. 적재 공간에는 뭐 조명은 있긴 하지만 별도로 뭐 시트를 접는다거나 하는 기능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USB-C 고잭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하지만 뭐 쓰임새만큼은 정말 좋은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ID4의 주행 성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했던 차를 조금 늦게나마 좀 만나게 됐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Q4 e-tron을 시승을 했었죠. 뭐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우디 브랜드의 좀 프리미엄한 이제 소형 SUV 컨셉의 전기차를 원하신다면 Q4 e-tron이 되겠고요. 처음 이제 시트에 앉아서 운전을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오는 느낌은 역시나 이 시트의 느낌입니다. 시트의 편안함, 그리고 거기서 오는 굉장히 주행의 편안함,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좀 느껴지는데요. 지금 시트에 앉아 보면은 일단 차량 주위의 차량의 실내 공간 형태 자체가 운전자를 좀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살짝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시야도 굉장히 좋고요. 뭐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보는 이 측면의 사각지대도 거의 뭐 존재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넓은 사이드 미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시트의 높낮이도 굉장히 낮은 시트 포지션에서 높은 시트 포지션까지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체형의 분들이 운전을 시작하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이제 시트 포지션을 맞춰서 주행할 수가 있겠고요.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이 시트 포지션 역시 정말 큰 역할을, 승차감을, ID4의 승차감을 만드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종 스티어링 휠의 각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수동식으로 조절하는 ID4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스티어링 휠의 높낮이 그리고 앞뒤 위치를 이제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계기판이 사실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뭐 비교를 하자면 푸조 시트로엔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사이로 이제 계기판을 봐야 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컬럼의 좀 위치를 조절하게 되면은 계기판이 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ID4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은 없겠죠.
어떤 각도에서건 이제 계기판의 정보를 아주 잘 확인할 수가 있고요. 따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ID4를 타보면 확실히 폭스바겐 그룹 자체가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들과 좀 이질감 없는 주행 질감을 이제 전기차에서도 좀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Q4 e-tron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만 ID4 역시 전기차가 주는 이 독특한 느낌, 어떤 분들에게 이제 위화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최대한 억제한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회생제동을 통해서 가장 먼저 느껴지게 되죠. 이 옆쪽에 있는 컬럼을 한 번 더 밀게 되면 이제 B 모드, 회생제동이 가장 강한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가속 페달을 발을 떼거나 조금 힘을 빼면은 감속이 이제 시작이 되죠. 하지만 차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강한 제동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제 뭐 내연기관 차량들이 클리핑 모드처럼 이제 차가 슬슬 앞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상황, 이때까지 감속이 되고요. 이러한 느낌 때문에 확실히 좀 자연스럽게 정차를 하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내 그 EGMP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들을 보면은 이제 완전히 차량이 정차할 때까지 이제 B 모드가 작동이 되죠. 최대한 부드럽게 이제 감속, 정차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완전히 멈출 때 차량이 이제 덜컥하면서 멈추는 이러한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습니다. 뭐 그에 반해서 지금 Q4 e-tron에서 이어지는 i4의 이러한 그 회생제동 모드의 강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지금처럼 좀 저속으로 주행하는 와중에도 가속 페달을 살살 조절하면서 그냥 부드럽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뭐 B 모드를 한다고 해서 뭐 일반적인 주행 모드 D 모드보다 급격하게 차량에 감속시켜주는 이러한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진 않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차라리 회생제동을 더 강하게 해서 배터리 효율을 좀 더 높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장시간 이렇게 시내 주행 같은 운행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좀 강한 회생제동 자체가 사실 운전자에게 굉장히 좀 피로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오래 탈수록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스트레스 없이 이제 주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기존의 폭스바겐의 차량들에서도 느꼈던 부분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기차에서도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Q4 e-tron 때도 한번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확실히 브레이크 감각은 그렇게 막 자연스럽진 않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차량을 딱 정지시키는 이러한 그 기존의 뭐 골프라든지 다른 뭐 차량들에서, 폭스바겐 차량들에서 느꼈던 이런 감각과는 다소 조금 차이를 좀 보입니다. 뭐 회생제동 시스템과 결합된 브레이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역시나 이 또한 좀 적응을 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게 느껴집니다. ID4의 정숙성의 수준은 뭐 물론 전기차가 조용하긴 하지만 동급의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해봐도, 그리고 최근에 시작했던 Q4 e-tron과 좀 비교를 해봐도 이 정숙성은 뭐 거의 동급의 수준을 보여주지 않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특히 뭐 A필러에서 오는 풍절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특히 타이어와 노면이 접지하면서 생기는 이 마찰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좀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할 수 있어서 의외의 좀 정숙성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주행에서의 느낌 자체는 뭐 확실히 좀 비교적 탄탄한 서스펜션을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무게가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이 무거운 이 하체를 버티기 위해서 서스펜션의 세팅을 비교적 더 단단하게 좀 가져갈 수밖에 없는 뭐 구조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짧은 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운전자에게 그대로 뭐 충격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경쾌하게 이러한 단차들을 지나가고 차량의 위아래 상하 움직임이 잘 컨트롤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이제 기존의 골프 같은 경우에도요, 뭐 GTI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탄탄한 스포티한 주행 질감을 보여주긴 하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좀 모든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좀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세팅으로 좀 바뀌어 왔거든요. 마냥 좀 단단하지 않고, 하지만 차량의 거동의 움직임을, 차량의 움직임을 해치지 않으면서 비교적 탄탄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변화를 좀 거쳐왔는데, 그런 움직임의 끝에 이 ID4의 움직임이 좀 겹쳐서 오버랩되는 모습도 좀 느껴집니다. 아까 제가 골프의 진정한 후속은 ID4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외관만 보면 절대 그런 비교를 좀 하기는 어렵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좀 제가 했던 그 말에 좀 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단순하게 가장 많은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폭스바겐의 전기차라는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운전을 해보면은 탄탄한 이 주행 질감에서 오는 안정감, 신뢰성 이런 것들이 벌써 1세대 모델의 ID4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러한 느낌은 사실 그 국내 대표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5를 탔을 때 느껴졌던 감흥과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굉장히 신경 쓴 차량이라는 것을 주행을 뭐 조금만 진행해봐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만든 전기차라는 게 금방 느껴지긴 하지만 뭐 아이오닉 시리즈가 이 전기차의 특징을 굉장히 좀 부각시킨 주행 질감, 이런 차량의 특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ID4는 기존의 폭스바겐 차량들이 좀 보여줬던 느낌을 최대한 좀 유사하게 가져오면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그 차이, 이런 갭에서 오는 위화감 이런 것을 좀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독일 제조사들의 이 전기차들을 타보면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드는 전기차의 혁신성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기존의 정말 뛰어난 평가를 받아왔던 뭐 다른 차량들의, 다른 내연기관 차량들의 특징을 최대한 가져오느냐, 이런 것들이 국내 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와 독일 제조사들이 전기차가 보여주는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뭐 국내 제조사들의 전기차, 특히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아직까지 전기차는 뭐 시작 단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혁신성이 아직은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뭐 10년 후에도 이러한 평가가 이어질지를 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5,400만 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전기차 보조금을 600만 원 이상 받게 되는 가격이 책정이 됐죠. 이 전기차 보조금 때문에 뭐 Q4 e-tron보다는 당연히 ID4를 사는 게 유리하겠다,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겠다, 뭐 같은 플랫폼의 차량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요번 10월 달에 수입차 판매 실적을 보면 좀 놀라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우디 Q4 e-tron이 아우디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으로 좀 등극을 했는데요. 뭐 인터넷의 반응은 뭐 처음에 Q4 e-tron이 출시가 됐을 때는 보조금도 못 받는 차량 뭐 살 필요가 있냐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뭐 판매 실적은 뭐 이러한 반응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좀 보였습니다. ID4 역시 판매 수치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국내 소비자분들은 확실히 직접적으로 이제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차량을 정말 예리하게 잘 보는 이 안목이 정말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자신의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는 차량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러한 소비자로서의 눈높이도 상당히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그 10월 판매 실적을 보면서 하게 됐는데요. ID4 역시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주행을 하면서 이러한 성능들을 좀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가격이 책정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가격 이상의 좀 가치, 이러한 성능을 좀 발휘하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뭐 회생제동의 느낌이라든지 뭐 가속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마일드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다운 폭발력이 뭐 가속력 이런 것을 보여주는 차량은 절대 아니죠. 일상에서 타기 편하고 또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 그것이 ID4, 그리고 굉장히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 ID4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고성능의 전기차 모델도 아마 국내 시장에도 출시가 되겠죠. 아무래도 GTX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성능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분들은 이런 고성능 모델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오토스 원성욱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즌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